안면거상은 절개를 길게 하는 수술이죠. 그래서 일명 미니 거상이라고 부르는 적게 째고 하는 수술이 많거든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눈도 리프팅도 아이팅 성형외과 김종규입니다. 안면거상 절개는 귀 앞에 기역자 형태의 절개와 귀 뒤에 시역자 형태의 절개가 그냥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은 수술을 적게 째서 흉터 적게 남는 방법으로 원하겠죠. 근데 이제 효과가 줄어드는 거는 받아들이지 못하신단 말이죠. 효과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절개를 적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방법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러면 애초에 안면거상이라는 수술이 사라져야 되는데 계속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흉터가 적게 남았으면 한다는 마음에서 나온 수술들이 이 안면거상 수술 일부만 절개를 해서 하는 미니 거상류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꼬진 리프팅이라고 적게 째는 수술을 하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미니 거상이라는 거는 귀 앞을 가로지르는 절개를 포함하는데 귀 뒤쪽은 절개를 짧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시읒자 형태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고 일부분만 절개하는 형태의 수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수술이 저는 하면 안 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 안 좋냐면, 일단 첫 번째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귓볼 주위로 해서 이게 밑이든 뒤쪽이든 피부 뭉침이나 주름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상 미니 거상으로서의 흉터적인 이점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면거상 수술할 때 흉터가 보이는 부분은 귀 앞쪽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주 밑쪽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안면거상 할 때 뒤쪽을 많이 선호하니까 이 연골 뒤쪽으로 절개하게 되면 사실 정면에서 봤을 때 이쪽 흉터는 거의 안 보이거든요. 여기 위쪽도 머리카락이 좀 가리기 때문에 잘 티가 안 납니다. 근데 이주 밑에 귓볼 앞쪽을 지나가는 요 흉터가 이제 제일 많이 보이게 되겠죠. 근데 나머지 부위들,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 안이라든지 아니면 귓바퀴 뒤쪽, 후두부 쪽에 헤어라인 안쪽으로 약간 들어가는 시읒자 형태의 흉터, 사실 이 흉터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어차피 거의 보이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귀에 가려지고 머리카락에 가려지니까. 그래서 안면거상은 흉터가 요 정도가 제일 신경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렇게 미니 거상을 예를 들어서 기역자로만 해버린다? 흉터는 안면거상이랑 동일한데 효과는 당연히 반밖에 안 째니까 떨어지겠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떨어지느냐, 턱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당겼을 때 좋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당겼다고 생각할 때 이 뒤쪽 보시면 피부가 많이 옵니다. 이렇게 피부가 남아 돌게 되겠죠. 절개를 뭐 이렇게 밑에까지 쭉 연결하면 되겠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되니까 이게 울지 않을 정도로 적게 당길 수밖에 없어서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이렇게 수술 하다 보면 말은 여기까지만 째기로 했는데 여기를 좀 더 당겨야 되겠다는 욕심이 들면 하다 보면 여기가 울거든요. 이렇게 이상한 형태로 마무리할 수는 없으니까 약간 끌고 올라가서 좀 정면에서 덜 보이는 부위에서 좀 자르게 되거든요. 큰 시읒자가 아니라 작은 시읒자 형태로 자르게 됩니다.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이 흉터가 너무 잘 보입니다. 이렇게 흉터가 보이니까. 흉터 길이만 따졌을 때는 그런 식으로 수술하는 게 짧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훨씬 흉터가 잘 보이는 형태가 되니까 이거는 효과도 떨어져 흉터까지 더 잘 보이게 되는 수술을 하는 게 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할 거면 확실히 안면거상을 하고, 적게 째고 싶다 그러면 여기가 어쨌든 절개가 안 들어가는 식으로 수술을 하는 걸 권해드리거든요. 꼬진 리프팅 같은 수술은 헤어라인 안쪽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조금 약간 연장해서 2주 정도까지만 내려오기는 하는데 밑으로는 절대 안 내려옵니다. 꼬진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당기거든요. 수직으로 당겼을 때 턱선이 좋아집니다. 사실 턱선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위쪽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당겨주고 뒤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게 병행이 되면 제일 좋거든요. 턱선의 효과는 이렇게 뒤로 가는 게 좀 더 크다, 들어 올려서 수직으로 당기면 팔자주름 쪽은 확실히 개선되거든요. 고기가 처진 게 주요 수술하는 원인인 분들한테는 딱 맞는 수술인데 이거는 당길 필요가 없고, 턱선을 정리하고 싶다든지 여기도 문제지만 이것도 꼭 같이 해결하고 싶다든지 그러면 무조건 이 큰 시읒자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면거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미니 거상을 하더라도 애초에 우리가 미니 거상을 하려는 이유는 흉터 안 보이게 하는 게 크지, 그 적게 째는 걸로 안면거상과 똑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니 거상은 미니 거상 본연의 장점, 흉터가 안 보인다에 충실하게 수술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비교 대상을 안면거상을 가져가시면 안 되고 비절개 시술들
시술들 리프팅들하고 비교하시는 게 맞죠. 뭐 실리프팅이든 아니면 하이프나 이런 장비든 당연히 절개를 적게 하더라도 그런 시술들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고 지속력이 좋거든요. 그렇게 비교하시면 좋은데 대부분은 적게 째는 걸로 안면거상과 똑같은 효과를 내려고 하니까 그런 식의 수술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사에 다 비슷하죠. 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째고 안면거상 같은 효과 낸다? 이거 노벨상 받아야 됩니다. 불가능하단 말이죠. 미니거상과 안면거상은 역할이 다르고 미니거상을 할 때는 미니거상의 장점을 보고 수술하셔야지 안면거상의 장점을 보고 수술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모양이나 효과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모양 이상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흉터도 더 보일 뿐더러. 예외가 있거든요. 재수술일 경우는 좀 다릅니다. 여기를 잘 당겼다, 앞만 조금 덜 당겨졌다, 이런 분들 계신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여기 당길 게 없으니까 광대 쪽만 잘 들면 되거든요. 앞광대 쪽만. 그런 분들은 기역자 절개나 이렇게 귓바퀴까지 조금 뒤로 연장되는 절개가 효과가 있는데 처음 수술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잘 안 될 겁니다. 미니거상을 하시더라도 이런 거를 감안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다는 차원에서 안면거상과 저희 병원에서 하는 꼬진 리프팅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아이팅 성형외과 김종기였습니다.